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여가 생활로 가장 많이 찾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화관인데요. 하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은 기대 수익률이 낮아서 영화관을 찾아볼 수 없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기 위해 인근 도시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도 참 많았는데요. 오늘 더 리더는 중소시군 지역민들도 영화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 영화관을 전국에 설립하는 데 앞장서온 주인공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 김선태 이사장을 모시고 작은 영화관 개관에 앞장서온 배경과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 김선태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작은 영화관이라고 하니까 어떤 작게 영화관을 만들어서 다른 소외된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네,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네. 2억 명 정도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영화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중소시군 지역은 영화관이 없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이러한 이제 문화 격차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비영리 전문적인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영화관은 지금 전국에 얼마나 있죠? 네, 2010년 기준으로 네. 전국에 한 100개 지역 정도의 영화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네. 약 한 30개 지역에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개 지역의 영화관이 없는데 그 가운데 30%를 지금 작은 영화관으로 채워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작은 영화관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우연히 네. CGV에 네. 그 30석짜리 골드 클래스 영화관이 있습니다. 네. 가서 봤는데 물론 쾌적했지만 생각보다 공간이 작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네. 금방 알았죠. 생각보다 공간이 작구나. 근데 이게 바로 작은 영화관 아이디어로 이어지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언론 보도를 보는데 네. 지자체 유효 공간이 꽤 있다. 이런 언론 보도를 좀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런 유효 공간을 이용해서 작은 영화관으로 리모델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영화 배급이나 내지는 영화 장비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작은 영화관을 처음으로 그렇게 기획하게 됐습니다. 사실 빈 공간을 지자체가 갖고 있는 빈 공간을 작은 영화관으로 만드신 건데 네. 사실 말로는 쉽지만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영화관이면 또 영화관다운 좌석 배치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계단식 배치를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영화관다운 또 방음 시설도 필요할 것 같고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50석짜리 한 개관 기준은 그래서 2개관씩 하면 100석인데요. 네. 한 리모델링 기준으로 해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네. 그리고 신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억에서 30억 정도. 건물도 짓고 영화관도 만들고 할 때는. 네. 20억에서 3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투자비 회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자체나 정부에 좀 제안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자체 정부의 비용으로 지금 작은 영화관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결정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지자체 예산으로 네. 작은 영화를 조성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걸 위탁받아서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작은 영화관이라는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고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문을 열었던 작은 영화관이 전북 장수군에 있는 영화관이라고 해요. 근데 그 영화관이 3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때는 어떻게 좀 극복하셨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네네. 장수군의 인구가 너무 부족해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네. 굉장히 망설였지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예상처럼 3년간은 계속 적자가 났고 네. 그래서 관둘까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요. 네네. 근데 해마다 관람객이 증가를 하면서 적자폭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또 보람도 있었고요. 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 즐겁게 영화를 보는 걸 보면서 그래서 장수 지역에서 작은 영화관을 성공하게 되면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겠다. 네네. 이런 판단을 하고 좀 작은 영화관에 애정을 가지고 네. 좀 더 열심히 계속 버티고 그래서 적자폭이 계속 줄어들어 가니까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처음에 장수군을 선택하셨던 계기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비영리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운영이 될 만큼의 수익은 좀 기대했었어야 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은 지역을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지역 주민이 적은 지역을 선택하셨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우연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네. 전국 군청에다가 우편을 보냈습니다. 네. 100개 군에 우편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 정도만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전화가 딱 한 통 왔는데 거기가 장수군. 그게 전라북도 장수군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은 전화를 받고 안 갔어요. 아. 너무 작아서 네. 네. 여기는 쉽지가 않겠다. 네. 그런데 전라북도 장수군 공무원이 네. 다시 전화를 해서 제안서를 보냈으면 네. 와서 설명을 해야지 왜 안 오냐. 네. 그래서 내려갔죠. 네. 내려갔는데 저희의 제안 내용을 너무나 잘 이해하셨고 그리고 영화관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하셔서 의기투합을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이제는 영화관이 없는 100개 지역 가운데 30개 지역을 지금 영화관을 채우신 거고요. 그러면 작은 영화관이 지금 어떠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지 저희가 좀 정성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던가요? 현재 그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50석짜리 2개관으로 만든 게 성공적인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하루에 영화를 4편에서 6편을 번갈아 상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관람요금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거리가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고객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이렇게 손잡고 같이 영화를 보러 오실 정도 네. 그렇게까지는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실제 영화관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건 뭔가요? 일단 거리가 가까운 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대형 영화관을 가게 되면 영화의 상영 풀도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그 공간도 꽤 쾌적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상영관 2개에다가 상영 횟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들은 어떤 거던가요? 네, 저희 영화관이 영화관에 대한 약간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네. 영화관은 커야 된다. 네.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은 영화관이라는 것도 관람 거리의 문제거든요. 큰 스크린도 네. 멀리에서 보면 작아 보이고요. 그렇죠. 네. 작은 스크린도 가까이에서 보면 네.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스크린이 한 10m씩은 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스크린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음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CGV 못지않은 음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좌석도 네. 굉장히 편안한 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CGV와 비교했을 때 무엇보다 이제 서울과 동시 개봉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운영하니까 지역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조직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설립할 때 네. 12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12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았고요. 현재는 조합원이 이제 56명, 예비 조합원이 48명 네. 해서 약 한 100명 이상의 조직이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임원이나 저 이사장도 선거로 선출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선거로 선출된 그 이사진들이, 임원진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동안 이뤄온 성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 발전 방향까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른 영화관에 비해서 프랜차이즈 영화관에 비해서 좀 저렴한 관람료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학생은 5,000원, 네. 일반인은 6,000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영화관들은 한 10,000원 정도 지금 받고 있죠? 네, 요즘은 좀 인상이 돼서 11,000원 정도까지 받고 있습니다. 거의 반 가격에 영화를 상영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실 영화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00원 혹은 11,000원을 받고도 우리는 영업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5,000원 받고서는 지금 영업이 잘 되고 있으신 거죠? 네, 저희가 작년에 네. 155만 명이 네. 관람을 하셔서 매출은 한 107억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관람료 수익과 매점 수익이 있어서 네. 근데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지만 영화관을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뭐 무리가 없을 정도. 특히 저희는 이제 이게 정부가 지어준 영화관이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에 대한 그런 부담이 많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뭐 임대료에 대한 부담도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꽤 적정한 가격인가 보네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리 이제 비영리 법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부 지자체에서 좀 지원금을 요청을 하지만 그 정부 지자체도 예산을 많이 써야 되니까 네네. 그렇게 지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관람료하고 매점 매출로 네. 어떤 자생성을 가지고 자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 인건비 인상이나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어서 뭐 그렇게 적자가 심하지는 않지만 수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꽤 빠듯하게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관람객이 좀 많이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작에 비해서 지금은 관람객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제 미약했고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월 관람객 숫자가 점점점 증가를 해서 영화관별로 보면 네. 특히 이제 장수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관람객이 좀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영화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는 한 230만 명, 내년에는 약 한 30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작은 영화관도 계속 짓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얼마나 더 좀 확산될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약 한 30개 지역에서 네네. 작은 영화관들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작은 영화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그래서 현재 이제 다른 지자체들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력을 해서 약 한 지금 10개에서 15개 정도는 이미 지금 조성을 시작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약 한 80개에서 90개 정도까지 작은 영화관이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작은 영화관이라고 해도 영화관이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매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표를 티켓팅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그만큼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계시겠네요. 네, 저희가 오전, 오후, 저녁까지 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교대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네. 주말이나 이런 때까지 해서 이제 3교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영화관에 8명에서 10명 정도 한 영화관당. 네, 영화관당 8명에서 1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네. 저희가 한 25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니까 참 좋은 일들을 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바람이 또 커집니다. 기대하는 것도 커지고요. 혹시 작은 영화관, 이런 영화관 사업 말고도 좀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다른 사업들도 진행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30개 지점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예상보다 경영 실적이 좋은 7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장학금을 6천만 원 정도 네.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기업은행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전국에 6,200명의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모셔서 영화를 무료로 보여드리고 이런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각
지역 지점별로 네.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일부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 아동센터나 내지는 장애인들을 모셔서 무료로 상영하는 그런 행사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듯한 운영 수익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공헌 활동은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저희 조직의 설립 목적이 네. 이런 사회공헌 활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실적을 좀 확보를 해야 너희가 정말로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네네. 그런 걸 위해서라도 저희는 반드시 이걸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서 작은 영화관의 그 재무제표를 또 살짝 봤었는데 사실 자생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원이 없어도 당장 운영 가능할 정도로 많이 성장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도움이 있다면 더욱더 크게 그리고 더욱더 많은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자체에게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자체가 현재까지는 너무나 잘 협력이 되고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만 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네.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작은 영화관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설립을 하긴 했지만 네. 현재 5,000원, 6,000원의 관람료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영화 배급사들에서 네. 약간의 불만을 제기할 것이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 배급사들의 입장에서도 요즘에 과거에 영화를 제작할 때는 네. 뭐 철야 촬영을 한다든가 네. 이런 그 연장해서 영화를 찍는다든가 인건비를 줄여서 영화를 만들 수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영화의 제작 비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 배급사들이 요즘 좀 힘들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지자체에서는 이런 영화 제작 환경의 어려움 네. 이런 건 좀 많이 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5,000원, 6,000원의 관람료로 영화관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현재 도시 지역의 영화관이 11,000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언제까지 이런 저렴한 관람료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할 지점이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관람료 인상 시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선태 이사장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탐구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 텐데 작은 영화관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점은 어떤 점이 있던가요? 지역 주민들, 네. 특히 학생들이 와서 영화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걸 볼 때 저도 굉장히 행복하죠. 네. 학생들한테는 영화라는 게 굉장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문화 소외지이긴 하지만 도시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아주 동시대에 그런 문화 감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성인으로 성장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럴 때 굉장히 행복하고요. 하나 예가 있는데 영월에서 어떤 초등학생이 하나 오던데 네. 그게 개관식 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매진이 돼서 당연히 볼 수가 없었죠. 네. 그 학생의 질문이 아저씨 이 영화관 내일도 하나요? 그러니까 영월에서는 그동안 영화는 네. 하루 상영하고 가는 이벤트였던 거죠. 그래서 네. 학생한테 내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영화를 상영하니 언제든지 영화를 볼 수 있다 네. 네. 라고 설명했을 때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좀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참 영화를 굉장히 쉽게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문화로 알고 있지만 또 같은 한반도 내의 어떤 어린아이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이기도 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참 궁금한데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을 했었고 그러면서
벤처기업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벤처기업도 운영을 하다가 사회적 기업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공통점은 당연히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차이점은 일반 기업 내지는 이제 주식회사는 이렇게 창출된 이윤을 누군가는 좀 더 많이 챙겨가는 거고요.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창출된 이윤을 아낌없이 공유하는 그런 점이 차이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윤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회적 경제라는 측면을 이해하고 나서 제가 작은 영화관 사업을 보면서 이 작은 영화관 사업은 누군가 여기에서 어떤 이윤을 창출해서 그 이윤을 챙겨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작은 영화관과 관련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렇게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도 이 작은 영화관이 우리 전국 곳곳에 또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앞으로 이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을 어떤 식으로 키워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포부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나라의 아직 사회적 경제는 상당히 아직은 미약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계속 성과를 내고 이윤을 창출하고 그렇게 창출된 이윤을 아낌없이 공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모범적인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 계속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을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문화시설로 발전시키겠다는 이 사장님의 의지와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작은 영화관을 통한 문화복지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리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 김선태 이사장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